거실에 친척들이 둘러앉은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 찍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치매 진단서 나오면 집 명의부터 바꾸자. 어차피 오래 못 사셔. 인감만 찍게 하면 끝이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지금부터 그날까지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5해가 지났습니다. 남편과 30년 넘게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옷이 밀려 밤새 다림질을 하기도 했고, 겨울이면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참고 일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제 이름으로 번 돈이 있었고, 제 손으로 지킨 삶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세탁소를 정리하고 저는 아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 들어온 뒤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서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물건 하나 마음대로 놓을 자리가 없는 게 서운했지만 괜히 패 끼치기 싫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제 자리는 늘 끝이었고 대화는 며느리와 손주들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저 그래 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낮춰둔 상태였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셔. 아까는 가스불도 안 끄고 그냥 두셨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그날 가스불을 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슬슬 병원 한번 모셔가야겠어. 치매 초기일 수도 있잖아.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부러 밥상에서 날짜를 틀리게 말해보았습니다. 오늘이 20날이지? 그러자 며느리가 곧장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15이에요. 그 말 속에는 걱정보다 어떤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한두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아들아,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요? 수요일이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은 아직 또렷합니다. 남편 제삿날도, 세탁소 단골 이름도, 제 통장 비밀번호도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위험하잖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고생이 많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통장을 꺼내 다른 봉투에 옮겨 숨겼습니다. 인감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사진 뒤쪽에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쓰다듬으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영감, 나 아직 멀쩡해요.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고 잠시 멍하니 있는 척을 할 때마다 며느리의 눈빛이 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점점 더 조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또렷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늙는다고 다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잊어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가 병원 이야기를 꺼낸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겸해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 요즘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대요.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병원에 가는 날 며느리는 유난히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몇일인지 아세요? 저는 일부러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글쎄 3월인가? 실제로는 5월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선생님. 집에서도 자꾸 저러세요. 가스불도 안 끄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최근 기억은 어떠세요? 저는 일부러 손주 이름 하나를 틀리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치매 확정은 아니었지만 초기 의심 소견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들고 나오는 며느리의 입가에 스치는 미소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며느리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지. 나중에 더 심해지면 우리가 감당 못해.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은 좀 그러자 며느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일 바쁜데 어머니 사고라도 나면 책임질 거야? 그날 밤 저는 제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거실에서 들려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치매 진단서 나오면 장기요양 등급받고 후견인 신청하면 돼. 집 명의도 미리 정리하고.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구형 전화기였지만 녹음 기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밥을 먹다 수저를 떨어뜨리고 리모컨을 찾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 방 서랍을 뒤지다 제가 들어오자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 찾다가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인감 도장을 남편 사진 뒤에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통장은 다른 봉투에 옮겨 마루 밑 상자에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보험 설계사와 통화하는 소리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치매 진단서 있으면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죠? 네, 보호자가 대신 처리하면 되죠? 저는 방문 너머에서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제가 낳아 키운 아들의 집에서 제가 모아놓은 돈을 노리고 저를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이러니 친척들께도 미리 말씀드려야죠. 그날 식탁에 친척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기억을 잘 못하세요. 혼자 두기엔 위험해서요. 저는 일부러 제 생년월일을 틀리게 말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많이 안 좋으신가 봐. 며느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얘야. 저는 멍한 노인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열흘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서류 한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후견인 신청 동의서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돋보기를 쓰고 종이를 들여다보는 척 했습니다.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신청 동의서. 제 재산 관리 권한을 며느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뭐더라. 며느리가 다가와 제 손에 펜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어머니는 쉬시면 되고요. 그때 아들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급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급하긴 뭐가 급해. 더 늦으면 진짜 사고나. 저는 펜을 잡은 채 손을 떨리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제 이름 마지막 글자를 틀리게 썼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름도 제대로 못 쓰시네요. 그 말에 저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눈빛이 스쳤습니다. 연민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는 확신. 그날 밤 며느리는 또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요양원 자리 알아봐야겠어. 인감만 찍게 하면 끝이야. 저는 방문 뒤에서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또박또박 녹음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시설장은 제 상태를 묻고 며느리는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밤에 돌아다니세요. 기억도 자주 잊으시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기 가시면 친구도 많고 좋아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좋다면 가야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제 방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인감 어디 두셨어요? 은행 가야 하는데. 저는 일부러 한참을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글쎄 어디 뒀더라. 며느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친척 몇 명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이러니 가족끼리 상의해야죠. 거실에는 친척들과 아들, 며느리가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차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재산이 얼마인지도 기억 못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서예요. 오늘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앞에 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찍으세요. 그 손이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손 놔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말 이해는 되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무도 제 손에 전화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며느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치매 진단서 나오면 집 명의부터 바꾸자. 어차피 오래 못 사셔. 인간만 찍게 하면 끝이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정신이 멀쩡해서 참았을 뿐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래전 세탁소 단골이었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자료는 다 확보했습니다. 성년후견 악용 시도와 재산 편취 혐의로 고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늙는다고 다 약해지는 건 아니다. 참는 건 선택이었지, 무능이 아니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불법 녹음이에요. 조작한 거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가슴 쪽으로 당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들은 것뿐이다. 내 집에서, 내 방 앞에서. 변호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가정 내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런 말을 했다고? 어차피 오래 못 사신다니. 며느리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금세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몰랐다고 말할 거냐?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는 아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은 좀 망설이던 그 말 뒤에 이어진 침묵.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반대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며느리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평생 모셔야 해요? 우리 인생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 망치자고 여기 들어왔느냐? 내가 내 인생 빼앗으려 한 거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금융거래 내역 확보했고 인감 무단 사용 시도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접근 금지 신청 들어갈 예정입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방으로 들어가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영감, 끝났소. 다음 날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나가겠다. 아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더 있고 싶지 않다. 저는 미리 계약해둔 작은 상가로 옮겼습니다. 예전에 세탁소를 하던 동네 근처였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무료 수선방. 형편 어려운 어르신들 옷을 고쳐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재산 일부는 노인 법률 지원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저처럼 속아 넘어갈 뻔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 관련 허위 신고 시도까지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도 오간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재봉틀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나한테 구할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구해라. 내 선택이었으니까. 아들은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재봉틀을 밟았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멍한 노인이 아닙니다. 저는 기억을 잃은 적도 없고 판단을 흐린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렸을 뿐입니다. 늙는다고 다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참는 건 선택이었지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시간은 이제 제 뜻대로 쓰겠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제 인생입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은 그날 밤, 집 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녹음 버튼을 누르는 순간을 들켰다면, 혹시라도 자료가 부족했다면, 저는 정말 요양원 침대에 묶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영감, 나 오늘 당신 얼굴 똑바로 보고 싶었소. 눈물이 그제야 흘렀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살아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밤새 친정에 전화를 돌리고 변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나간다. 아들은 깜짝 놀라며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제가 모실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모신다는 말은 필요 없다. 어제도 내가 말릴 수 있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 답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남편 사진, 그리고 오래된 재봉틀 하나, 세탁소를 정리할 때도 버리지 못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상가를 미리 알아봐 두었습니다. 세탁소 단골이던 박 변호사가 계약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 차례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던 날 간판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억수선방. 무료로 옷을 고쳐드린다고 써붙이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지퍼가 고장났어. 단추 좀 달아줘. 저는 재봉틀을 밟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손으로 누군가를 돕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첫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손이 참 따뜻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험 허위 청구 시도와 후견 악용 준비 정황이 문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동네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이 누락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눈이 퀭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봉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잖아. 아들은 울먹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일이 커질까봐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지킨 건 가정이 아니라 내 편안함이었다.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재산 일부를 노인 법률 상담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밀려날 뻔한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례를 강의 자료로 써도 되겠습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또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어느 날 손주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잘못했대요.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잘못 없다. 아이는 제 가게 구석에서 숙제를 하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이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피는 끊기지 않지만 관계는 선택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해질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노을빛이 바닥에 길게 들이웁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진짜로 겁을 먹고 도장을 찍었더라면 제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다 빼앗겨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늙는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속지 않는 나이가 되는 것이라는 거요. 저는 참았을 뿐이고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재봉틀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울립니다. 저는 오늘도 또 한 벌의 옷을 고칩니다. 찢어진 천을 이어 붙이듯 제 인생도 다시 꿰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제 손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어떤 며느리도 어떤 욕심도 제 존엄까지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혼자 계신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곧 찾아오겠습니다.